안녕하세요. 해용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인문해답 시간. 오늘은 보니까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올라왔네요. 결혼 연령대에 궁합을 봐야 하냐, 궁합이 뭔지, 궁합이 안 맞으면 어떡할 건가, 그에 대해서 올라왔네요. 한번 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입니다. 궁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2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궁합 보고 인사 받겠다고 합니다. 두 가지 상담은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할 때 궁합이라고 본다는데 궁합이 뭐예요? 어떻게 보는 건가요? 두 번째, 만약 안 좋을 때 엄마 설득하는 방법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궁합. 궁합은 어떻게 보느냐. 평생 명리학, 사주, 남녀 간에 결혼할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주 팔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자도 있고 여자도 또 사주란 말은 큰 기둥이란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네 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둥주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기둥은 뭐냐면 태어난 연도, 월, 일,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태어난 연도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는 병오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처럼 이렇게 병오 연도에 태어났는데 병오 이런 있고 월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병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도 마찬가지, 실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고 통상 이제 육식갑자 하잖아요. 이제 위에를 우리가 천간이라 하거든요. 천간, 요거는 지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육식갑이 각각 태어난 연도, 월, 일, 시대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데 음양 이 중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위에 천간이라 있잖아요. 천간은 갑, 좀 한글로 써드릴까요? 갑, 얼, 병, 정, 무기, 경신이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지지는 아시다시피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해 이렇게 나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기본만 좀 설명해 드린다면 갑, 얼은 음양 오행인 목이고요. 그다음 병정은 화고 무기는 토입니다. 토. 경신은 뭐냐면 목과 토 금이고요. 경신 임계가 있는데 임계 빠졌네요. 임계. 저 같은 게 이제 이민생이니까요, 임이고. 그 다음 목화, 토, 금, 이거 물이거든요. 근데 지지도 똑같이 이렇게 목화, 토, 금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인묘는 목이고, 사오는 불이고, 그 다음에 신유는 금이고, 그 다음에 해와 자는, 요거는 수고, 나머지 축, 진, 미는, 술은 이제 토에 해당됩니다. 토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양 오행상으로 보면 오행에 이제 상생 관계가 있고 상생 관계가 있고 서로 상극 관계라고 하는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사주를 보면 이렇게 관계는 서로 상생한다. 왜냐하면 불이 살을 날려면 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이 이렇게 불을 해오고 그 다음 흙은 따뜻한 기운을 만나야 뭐 추운 기운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의 기운이 토를 서로 도와주는 경우이다. 그 다음
흙에서 금이 나오고 금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연접된 거는 서로 상생한다 그러고, 하나 건너뛰는 거는 상극이랍니다. 왜 상극이냐면 목은 흙을, 나무가 살아나려면 땅 속에 흙이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흙은 서로 상극관계고, 그다음 근데 불하고 금은 어떤 관계예요? 불은 금이 녹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극이고, 그다음 목화 토 흙은 물하고 관계 입장에서 물은 흘러가야 되는데 요 흙이 물 흘러가는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극관계다. 이 바로 뭐 지난번에 우리 해운 컨설팅 방에 뭐 과학의 명리학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런 원리인데, 그러면 이제 궁합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년연도 월 일 시. 요거 생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조상을 의미하고요. 조상을 의미하고, 월은 형제 자매 부모를 부른다. 이런 바로 나를 뜻합니다. 나. 시는 자녀를 뜻하는데, 기본적으로 태어난 아까 에서 오늘 일지인이 만약에 병호다라고 했을 때, 병은 기본적으로 나거든요. 그 말은 요 일이. 그러면 불은, 요 병은 아까 설명했듯이 불이잖아요. 불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무가 있어요. 그럼 요거 남자도 이와 같이 이렇게 생년월일시를 따지면 여자도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시 일 중에 일이 나거든요. 아까 말한 요 천간 똑같이 있어. 천간이 만약에 불의 목에 관계되는 것이 아까 갑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갑. 그러면 이 불이 남자간데 불인데 여자가 갑이 오면 남자가 불을 잘 타오르고 좋잖아요, 서로 상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어난 일을 갖고 태어난 일이 천간이 바로 나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조상 또 일 이렇게 따지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난데 상대가 똑같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상극관계냐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극궁합 속궁합 따졌을 때 태어난 월 연도 1월 아까 연도와 월 그 사이 그렇게 보는 것을 극궁합이 잘 맞다라고, 일시와 또 관계 그렇게 보는 거를 속궁합이 본다라고 얘기를 등등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그 다음 또 뭐를 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남자가 생년월일시를 따지는데 아까 이렇게 따져보면 목화 토금수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분류를 해봤었을 때 어떤 사주가 나무가 많이 쭉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나무가 커가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에 따져보니까 나는 물이 없는데 상대방에는 물 기운이 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또 궁합을 본다. 이렇게 궁합을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사이는 궁합이 합이 맞다라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물론 자세한 거는 해운 컨설팅 연구소 오시면 전화나 댓글 남겨주시면 궁합이 맞니 안 맞니 좀 살펴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 자, 정리를 하자면 태어난 일이 나인데 상대도 또 궁합이기 때문에 일끼리 서로 맞춰보는 게 기본적이지만 전체 내 사주 전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풍부한지, 나는 뭔가 풍부한데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그 상대방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부족한데 상대방이 있으면 또 서로 궁합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이 불인데 요게
불은 난무가 피는데 상대방이 물이 없고 요 난무가 없고 물만 있다 그러면 서로 극한 사주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뭐 너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궁합이 나쁘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궁합은 과거에는 왜 궁합을 봤을까요? 궁합을 본 취지가 서로 뭐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자 쪽에서 옛날부터 궁합을 보는 원리가 시간에서 몰락한 양반인데 양반도 귀수가 있고 돈 많은 평민들이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남자한테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 판국에서 여자가 가문에서 시집 안 보낸 방법 중에 하나를 찾아낸 게 이렇게 궁합을 한 거죠. 물론 제가 궁합이 틀렸다 맞다 뭐 그것이 가급적이면 궁합이 합이 사주팔자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합이 들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궁합을 보는 원리가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이거라도 보자 해서 본 거고, 요즘은 이 궁합이 제일 잘 맞는 방법 명량상보다도 두 사람이 이제 대화하는 거 해보죠. 말을 섞어 보는 거죠, 그렇죠? 궁합을 말을 섞어 보고 같이 2년 동안만 지냈다 그러면 이 사사건건 트러블 있잖아요. 사사건건 트러블 있는 거 보면 꼭 궁합을 보면 꼭 서로가 안 맞는 궁합이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주가 궁합이 안 맞다고 해서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각자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말을 하잖아요, 정말. 말을 서로 섞어보고 말이 서로가 잘 통하면 뭔가 모르게 미래의 어려움도 헤쳐나오고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부모가 반대하는, 우리 둘이는 이렇게 참 잘 맞는데 그럼 부모가 반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단독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말한 거는 모든 것은 이제 성년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부모가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뭐 서로가 삶 차렸다고 뭐 할까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면 별로 끝은 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설득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저는 꼭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을 전제로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우리가 엄마 생일에 뭐 나의 여자친구를 하지 말고 여사친, 내 친구라고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부모의 앞에서 둘이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서먹하잖아요. 자주 만날 때마다 둘이가 의사소통이 잘 돼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부모가 반대할까요? 이제 한 2, 3년 더 보면서 엄마 나 이제 얘랑 결혼하겠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말도 꺼내기 전에 참 너희들 좀 잘 맞더라. 아웅다웅 안 싸우고 서로가 챙겨주는 모습이 참 이쁘더라. 결혼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상대가 보지도 않았는데 만나자고 겁이 슬른 거 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방법이 그럼 궁합부터 한번 볼까라고 하죠. 과거에도 결혼하려고 그러면 뭐 잘 안 만났으니까 어른들이 서로 궁합을 맞춰봤듯이 이제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결혼하려고 하니까 봐달라면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부모 마음은 다 자식이 잘 대로 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혼한다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뭐 동아리 친구다라고 동아리 친구인데 뭐 2주에 와서 뭐 엄마 뭐 밥 먹고 싶다 같이, 근데 내 여자친구라고 하지 뭐 내 여사친을 말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상대가 지금에서 나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상대 높으니까 말도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말을 하나 둘 섞어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이 기운이 높은 기운이 나한테 오고 낮은 기운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쳐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처음부터 결혼을 상대로 소개하지 말고 그냥 친구, 여사친, 아는 사람 정도 자주 그렇게 만나다 보면 참 다정하게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조체 부모도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반대한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결혼 안 할게요. 그냥 뭐 이 사람이니까 뭐 친구인데 같이 밥을 먹고 밥을 같이 먹어보자. 뭐 보자라든지 술 한잔 같이 해요. 뭐 그런 아니면 내 학교 동아리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만났으니까 같이 좀 술 한잔 해요. 그렇게 이제 자꾸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좀 정이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둘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 좀 아웅다웅 다투면 부모가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하더라도 결혼하라 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자꾸 만나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이 들고 이제 됐다, 결혼을 해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궁합 이제 과거에는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남자는 예전에 좀 결혼하기 전에 좀 많이 이 상대 집에 남자는 여자 집에 여자는 남자 집에 좀 자주 사귀어서 왕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부모가 너희들 이제 그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막 결혼해서 한 살림 한 살림 살아라. 그때 이제 결혼하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로 명약, 성약 차원에서 뭐 궁합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은 분 계시면 이 해운 컨설팅 연구소로 녹화하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요 아래 댓글에 나있다시피 메일을 주시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궁합이 어떤지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